박사님 좀 이상하게도요. 췌장암에 암이 발생했는데 췌장암은 아니래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원발 부위 불명암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원발 부위 불명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잖아요. 네. 암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암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네. 간에 생기면 간암, 네. 폐에 생기면 폐암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원발암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암이 자라나다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전이암이라고 해요. 오. 예를 들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라고 하면 간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성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발 부위인 대장에 암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대장암 세포들이 간에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간에 전이암이 생겼는데 네. 이게 어디에서 전이된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 원발을 모른다 해서 원발 부위 불명암이라고 부릅니다. 원발, 처음 발생한 곳의 위치가 불명확한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암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62세 남자분의 사진인데요. 지금 저 위쪽에 췌장이 보이고 췌장 옆에 이제 림프절이 커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혈관과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 위치인데요. 그것을 둘러싸고 림프절들이 군데군데 동그랗게 커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이 지금 저기 보시면은 크기가 한 8cm 정도까지도 되게 매우 크게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정상 사진과 비교해 보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네요. 오른쪽은 유사한 위치에 지금 뭐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보이더라도 보통 크기가 1cm 미만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좋겠다. 아니 췌장 옆에 저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왜 췌장암이 아닌 건가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통증을 느끼시고 이제 근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췌장 근처에 종양이 크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췌장암 가능성을 의심받고 진료 의뢰서를 들고 외래로 오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CT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해보았을 때 췌장은 특별히 이상은 없었고요. 췌장 주변에 림프절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커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이 아니라 림프절 암이었네요. 림프절 암도 아니었어요. 왜요? 왜요? 뭐예요? 이제 암은 크게는 고형암 그리고 혈액암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형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덩어리, 형체가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좀 받아들이기 쉽고요. 혈액암은 백혈병처럼 이제 혈액 말 그대로 형체를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암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림프절에서 암이 시작된 거라면 악성 림프종, 즉 이제 혈액암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보았을 때 저 암은 혈액암, 림프종이 아니라 고형암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럼 이제 어디선가 생긴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전이가 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발 부위, 어디서 생겼는지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전신을 훑어보는 펫 스캔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저 중앙에 집중적으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부위가 아까 CT에서 보았던 병변들이 있던 위치예요. 그래서 저 부위에 저렇게 많은 덩어리의 암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몸에 이제 곳곳을 따라서 검은 점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림프계를 따라서 암들이 전이가 된 전이가 된 상태였고 멀리는 저 목 아래에 있는 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훑어보는 검사 외에 이제 세부적인 검사들을 했는데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내시경 그리고 특정 부위에 대한 MRI나
뭐 혈액 검사에서도 뭐 몇 가지 추가 검사들,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도 원발 부위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들을 모두 통틀어서 사실 기간도 많이 소요됐지만 결국에는 원발 부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원발 부위 불명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박사님 그런데 이 검사가 이제 너무 많아 보여요. 그 암의 시작점을 꼭 찾아야 되는 그 이유라도 좀 있을까요? 검사가 너무 많고 길고 시간도 사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환자분은 사실 통증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포기를 가끔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신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원발 부위 불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전이가 됐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폐암에는 폐암에 잘 드는 항암 치료제가 따로 있고 위암에는 또 잘 드는 약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검사들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대장암 세포들이 간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가서면은 우리가 뭐 햄버거만 먹고 뭐 스테이크만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그래도 고추장이나 된장 먹고 한국말 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고 하면 간에 대한 치료도 결국엔 대장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만약에 원발 부위를 못 찾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발 부위를 찾지 못하면 보통은 그래도 임상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암에 맞추어서 치료 방향과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 62세 남자 환자분은 저는 폐암일 거라고 가정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폐암이요? 왜요? 이유가 왜 있어요? 폐암일까요? 이분이 이제 진료 의뢰서 상에서도 그렇고 보신 사진상에서도 췌장 주변에 종양 덩어리들이 많아서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작했는데 아까 펫스캔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림프절들이 사실 이 종격동 부위에도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폐암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폐암 가능성을 고려를 좀 했고요. 치료 경과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네. 좌측이 이제 치료 전 사진이고 우측이 치료 후 사진입니다. 림프절 아까 엄청 크게 보인다고 했던 저 림프절들이 항암 치료 이후에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 일부는 거진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와. 보여서 사실 치료 후에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도 매우 좋아져서 지금은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와,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그러면 저 정도의 그 종양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좋아지신 환자분이신데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와, 6개월이요? 6개월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너무 다행이다. 박사님, 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치료가 잘 되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원발 부위를 찾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었던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게 뭐 항상 치료가 다 이렇게 잘 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욕도 좀 떨어지시고 체중이 특히 뭐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원했던 분이신데 이분 역시 림프절에 종양이 많이 번져 있었고 고용암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특별히 원발 부위를 결국엔 찾지를 못하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만에 사망을 하셨던 상황인데요. 이제 좀 늦게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들을 봤을 때 네. 조금 또 새로운 치료들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었던 여지가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했던 경우입니다. 암 환자 중에 체중이 급격히 많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본인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가 뭐 2, 3개월 이내에 갑작스럽게 빠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 감량, 체중 감소되는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왜 원발 부위 이 불명암 같은 이상한 암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저희도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제 두 가지 한 가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원바람에서 전이를 하기 전까지 우리 몸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전이가 된 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전이가 된 후에 면역세포와 같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 기전들이 원바람을 억제하거나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된 암에만 확인이 되고 원발 부위를 결국엔 못 찾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전암이나 뭐 암의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초기 단계의 암세포들이 다른 곳으로 이미 이동을 해버렸고 그 부위에서 암은 자라나서 전이암은 확인이 되는데 원발 부위에서는 아직 뚜렷한 징후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요. 왜 암은 항상 그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맞아. 왜 그럴까? 이게 점점 기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념 중에 좀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처음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발생을 하고 쭉 자라나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위치에 잘 자리를 잡아요. 각각의 기능을 얻게 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탁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세포끼리 다 손을 잘 붙잡고 있는데 암세포는 발생하는 과정에서 탁 자리를 잡은 이 상태를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인 거죠.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뒤로 회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손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변으로 침습을 하고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몸에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